음식으로 근육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이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해 방송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살을 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지방을 빠지다가 나중에는 근육으로 빠지기 시작해. 악순환이야. 그리고 결국은 근육은 음식으로는 만들 수 없어. 절대 불가능. 밖에 없어요. 아나운서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인바디? 인바디 이번에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의사결정하면서 운동 엄청 했거든요. 이런 거 먹고. 안 좋을 수가 있나? 아, 이상하다. 이런 거 맨날 먹고 운동 맨날 하는데. 그래, 요거는 정조 대표님이 잘할 거야.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인바디를 측정을 하고 보니까 근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근육을 많이 키우세요라고 했는데 이 근육을 좀 빨리 키우려면 어떤 것들을 좀 제가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근육을 빨리 키우려면요 세 가지 요소는 분명히 필요해요.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수면, 식사예요. 저는 항상 이 기본적인 것을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운동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나머지도 중요한데 첫 번째 운동부터 얘기할게요.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력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 있잖아요. 이 유연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 자체는 근육을 빨리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연성 운동은 그야말로 스트레칭인데 유연성이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고 체지방을 줄여주거나 심폐의 능력을 높여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잖아요.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근육량을 빨리 늘리려면은 무산소 운동인 이 피트니스, 이 웨이트 운동을 나는 매일 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하나라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마치 학교를 매일 가면은 개근상 받듯이 간다는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근육 운동은요 매일 간다고 해서 근육을 개근상으로 주진 않아요. 근육 운동은요 기본적으로는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쉬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 3회, 많게는 주 4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 하루 쉬고 하루 근력 운동, 다시 하루 쉬고 하루 근력 운동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근력 운동을 최대치를 힘을 냈으면 그 다음 날은 쉬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근육의 성장도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싶잖아요. 지방량 관계없이.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량을 늘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근력 운동을 해서 에너지 소모나 고갈량이 더 높기 때문에 칼로리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서민들이 먹는 하루의 칼로리가 예를 들어서 한 2,400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대략 한 거기다 얹어서 예를 들어서 한 500kcal 더 얹어서 2,800에서 3,000 정도까지는 이제 더 드셔야 되는 거죠. 뭐로요? 탄수화물과 단백질로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어느 정도냐면 한 2대 2대 1인데 뭐냐면 2가 탄수화물, 2가 단백질, 그다음에 1이 뭐 예를 들어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드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지방 관계없이 지방량도 좀 늘긴 할 거예요, 그럼요. 근육량은 빠른 속도로 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은 의외로 간단한데 12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잘수록 일단 피로감이 이제 사실은 그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늦은 새벽에 주무시는 방법으로 해서는 회복이 덜 된다. 어떤 분들은 저는 낮에 10시간 자는데요. 밤새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밤에 6시간 자는 게 훨씬 더 회복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낮의 구분을 반드시 가시는 것이 좋다. 이 개념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운동, 그다음에 먹는 것, 그리고 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군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수면 습관이 안 좋고 식사가 안 좋으면요 운동해도 말짱할 거예요. 이래서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오히려 더 에너지만 고갈되고 몸만 부상당하게 됐죠. 음식을 너무 잘 먹어요. 그러면서 잠을 잘 자요. 운동 안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면 그냥 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아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나는 못 만드는 거는 다 음식이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운동은 두 번째야. 음식이 최고야라는데 미안하지만 음식으로 살을 뺄 수는 있어요. 음식을 덜 먹으면 돼. 근데 악순환이 뭐예요? 처음엔 지방이 빠진 데다가 나중에는 근육이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음식으로 근육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이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해 방송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살을 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지방을 빠지다가 나중에는 근육으로 빠지기 시작해. 악순환이야. 그리고 결국은 근육은 음식으로는 만들 수 없어. 절대 불분. 운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지방을 빼는 것이 아니고요. 근육을 만드는 게 일단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네. 지방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근육을 기르는 게 우선인 건가요? 그렇죠. 지방을 줄이고서 이제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은 뭐 20대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은 점점 30대, 40대, 50대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100세 시대잖아요. 1세부터 25세까지는 그래요. 몸매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잃어도 날씬하면 돼.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없어도 괜찮아. 호리호리라고 예쁘면 돼. 하지만 나머지 75년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몸매가 아니고 건강이에요.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근육이에요. 왜 근육이에요? 근육이 관절을 지탱해줘요. 우리가 목이 아프죠, 어깨가 아프죠, 무릎이 아프죠, 허리가 아프죠, 발목이 아프죠. 뭐 때문이에요? 바로 관절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관절이 안 아프면 뭐예요? 근육이 있었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고 서포트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럼 몸이 안 아프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육이 있어야지만이 35살, 40살, 50살, 100세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꼿꼿하게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근육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인병 많이 걸리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라든지 뭐 심장 문제, 혈압 문제, 혈관 문제, 그리고 암에서부터 낙상에까지. 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근육이 있었으면요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어요. 낙상이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아니 근육이 있으면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수평 능력, 근력 다 어디서 나와요? 근육에서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혈증이며 그다음에 비만이며 당뇨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체중이 찌지 않았으면은 문제 없이 나을 수 있었고 안 아팠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에서 근육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몸매를 만들고 살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근육을 키우는 친구가 막 있는데요. 그 친구는 야 빨리 뛰어와 그러면 안 돼. 뛰면은 저 근손실 나.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것도 좀 사실인 거예요. 정말 근력 운동만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1980년대 이전엔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거는 정말 친구분이 옛날 분이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밑 어른들이 하던 말인데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예전에 선배들한테 들은 게 뭐냐면 버스에 탈 때는 절대로 뒷자리에 앉지 마라. 왜요? 버스 출렁거리니까 근육 출렁거려서 빠진다. 걸을 때 뒤꿈치를 항상 들고 걸어라. 그 걸음의 충격에도 근육이 떨려서 사실은 근육이 털어 나간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하지 마라. 근육이 녹는다. 웃기죠? 그래요? 그렇게 다들 생각했던 때가 불과 진짜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맞냐고요. 그때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육은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육은요 기본적으로 저장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뛰었다라는 그 얼마 안 되는 몇 분, 몇 초의 상관에서 근육이 사라지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근육량은 어떤 거냐면요. 근육 세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축소가 되는 잠깐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 일주일 동안 물만 안 마셔보세요. 그러면 근육량이 확 줄어버려요. 근육 운동과 관계없이. 왜 그럴까요? 근육이 수분 안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육량은 그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졌다가 커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운동을 안 하거나 또 수분 섭취를 안 하거나 제대로 영양 섭취를 안 하면 근육은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대로 운동하고 수분량을 늘리면 다시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은 녹거나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근손실이 일어날까 봐 불안한 분들이 유산소나 달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 운동은 기본적으로 주 3회, 4회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많게는 매일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평균 한 30분 정도씩 한다. 매일 적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근육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약간 근력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를 같이 해도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근손실이 일어날까 봐 불안한 분들이 유산소나 달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이 쓰신 책 그 홀리바디라는 책을 봤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가져왔거든요. 그러세요? 이거 가져왔는데 네. 여기 보면요. 생각보다 이 어떤
멘탈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 근육을 기르는데 이 어떤 정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정신이 좋은 분이세요. 아 그래요? 우리 서종 아나운서는 정신이 좋아. 아 그래요? 근데 약간 근육은 있나요? 근육은 있나요? 근육이 없어. 근육은 없어요. 아, 좋아. 이런 정신으로 운동하시면 좋아지는 건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육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신이 좋아요. 그럼요, 이 올바른 정신으로 운동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올바르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게으르고 만사가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신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안다는 것이고 나의 어떤 성취라든지 목표와 자신 이상이 있고 규칙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규칙성 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낼 만한 충분한 이유와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힘들어도 인내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얻는 보람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어야지만이 정신도 올바른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신의 신체는 게을리해가지고 항상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올바른 걸까요?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한 거지 자신의 삶은 어찌 보면 약간 불균형한 삶을 사는 거니까 정신이 올바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올바른 정신으로 자신의 삶, 공부, 일, 자신의 모든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도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 2024년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그리고 근육과 우리 정신의 관계를 이해해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울증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상처감, 절망감, 우울증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물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가장들도 엄마들도 애들도 힘들고 다 힘든 시대잖아요. 이럴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요, 다름 아닌 바로 운동이고요, 근육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어떻게 왜 연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몸에서요 뭐가 나오냐면요, 호르몬들이 방출돼요. 분비된다는 뜻이에요.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이러면 네네. 멜라토닌, 기분을 좀 엔돌핀, 좋게 하고. 도파민 네. 등등 무려 38가지가 몸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전체를 구성하는 70% 되는 물에서, 수분에서 나올까요? 물에서 나오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물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에서 나올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럼 뼈에서 나올까요? 아니죠. 어디냐고요? 근육이에요. 이 모든 호르몬들은 다 근육에서 나와요. 자, 그럼 뭐죠? 도파민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요? 집중력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집중력, 도파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역력이 어디서 나와요? 아까 말한 멜라토닌 같은 데서 나와요. 수면을 유도하고 돕는 호르몬들이죠. 엔돌핀 같은 데서 나오죠.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기분을 좀 더 느긋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호르몬,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그야말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이 다들 우리 몸의 내부 장기나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에서 나오는 근육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 이 호르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운동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몸은 만들고 싶어 하지만 운동하기 싫어한다고 대부분요. 맞아요. 딱 맞는 말이에요. 힘들고 귀찮고 가기 싫고 이제 쉬고 싶고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퇴근한 다음에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지 운동하러 가고 싶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보세요.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사실 가기는 싫은데 네. 갔다 오면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운동하러 가기는 싫고 하는 것도 싫고 힘든데 하고 나면은 그 무엇보다 보람, 성취감, 행복감, 더불어서 자신감, 왜 뭔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존감의 상승도 막 일어날 만큼 정신적으로 뭔가 세포가 샤워된 듯한 그런 느낌을 얻잖아요. 이것이 기분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쓴 책에서는 그런 우리 몸과 우리의 정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몸이 힘들 때는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몸을 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이 힘들 때는 우리 몸이 정신을 끌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제가 근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몸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한다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몸으로 살거든요. 보세요. 우리 아침에 몸으로 일어나죠.
몸으로 밥을 먹죠. 몸으로 일을 닦죠. 몸으로 세수하죠. 몸으로 출근하고 공부하러 가죠. 몸으로 일하죠. 몸으로 사람들 만나죠. 몸으로 가족들 만나고 몸으로 자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몸이 전부다. 몸이 전부다. 네.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냥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 몸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몸이 전부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몸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면은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몸과 정신과 마음도 균형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럼요. 되게 옛날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절대로,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